안녕하십니까. 영천에 사는 공명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딸아이를 가지면서 그게 선몽이었는지 이게 태몽이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태몽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제가 청와대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 서재에 앉아가지고 같이 칼국수를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재가 너무 이제 책도 많이 꽂혀있고 한데 아담해가지고 제가 대통령님 서재가 참 아담합니다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청와대 마당에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님을 리무진을 타고 가시고, 저는 막 뭐가 감사한지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제 꾸벅꾸벅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온화한 미소로 저보고 잘 가라고 막 이렇게 경원하고 그렇게 이제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좀 있으니까 이제 딸내미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게 태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내미를 놓고 난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일들, 뭐 앞일을 보는 선몽들, 그게 막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뭐 이게 뭐 신적인, 그냥 제가 그런 뭐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좀 신기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딸내미를 놓고 계속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이제 생기고 해서 딸 때문에 이제 이 길을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 그랬었습니다. 딸내미 돌쯤 지났을 때 저희가 집을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래 그냥 이 집이 그냥 넓고 좋아 보여서 이제 선택을 해서 왔는데, 이사를 딱 들어오는 날 현관을 딱 들어섰는데 완전히 제 머리가 진짜 쪼개진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두통은 있었지만은 그에 비하는 두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편자를 한 4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래도 그 두통이 쉽게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조상님들께서 이제 안 좋다고 이렇게 표적을 주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냥 두통인가 보다, 뭐 신경 좀 써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이사를 가고 한 달쯤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 집 주방 앞에 제 손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큰 고목나무가 이렇게 천장을 뚫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꿈속에서도 저게 뭐지? 그냥 이러고 신기하게 봤는데, 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고개가 저기 베란다 쪽에 골목으로 봤었거든요. 봤는데 이제 중학생 남자 여자 교복 입은 애들이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저희 집 현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딱 눈을 떴는데 그게 꿈이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애가 참 온순한 애였는데, 진짜 거실이 좀 넓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막 계속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때부터 뱅뱅 돌기 시작하고, 좀 그때부터 애가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좀 뭔가 계속 좀 이렇게 설쳐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애가. 그래서 저희는 뭐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전혀 뭐 목신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못 했지만은 들어본 적도 없었고 사실.
내 손모야 내 손모여 우리 문정 기도라요 우리 가정 네가 와요 네 산다고 힘들었고 네 산다고 공들었고 없는 문정 없는 가정 알들 살림 네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노 복지치고 눈물 짓고 아바피 말 못하고 구비구비 말 못했지 하늘 같은 내 손모여 애가 점점 키워보니까 아 이거는 애가 좀 이상하다. 애가 어릴 때까지는 제가 직장에 다녔었거든요. 그래 이걸 키워보니까 애가 말도 아예 안 되고 이제 그 또래만큼 성장이 신체적으로는 멀쩡한데 이제 다른 기능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이제 애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계속 뭐 언어치료, 심리치료, 놀이치료하고 뭐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애가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거의 뭐 금요일 하루 빼놓고 4일을 다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애가 거의 호전 반응이 없고 이렇게 말문도 트이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계속 설쳐대는 그런 거밖에 안 돼가지고 병원에도 가보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도 가서 상담을 하고 뭐 다 해봤었거든요. 다 해봤는데 얘는 정신과 약을 쓰면 쓸수록 애가 더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구 경대 정신과약, 소아정신과약을 한 1년 먹이다가 아 이러다가는 얘하고 저하고 같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딱 끊었거든요. 끊고 난 뒤에 약을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기능이 안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약을 끊고도 그게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복 기간이 건 뭐 한 2, 3년 걸렸나 그랬지 싶어요. 처음부터 애를 돌 때부터 다시 키우는 것처럼 다 먹이고 1부터 10까지 애한테 다 이제 옆에서 케어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됐었으니까 그때가 가장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하늘에 별 보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하늘 보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갓바위도 가고 이제 기도를 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거기서는 기도를 하지만 산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산왕대신이라고 외치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관세음보살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냥 참선을 하고 뭐 묵언을 하고 앉아있다든가 이렇게 하지. 그래 가슴도 답답하고 산신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대로 된 산신기도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 유튜브를 어떻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산신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터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딱 박수를 치면서 여기 한번 진짜 가보고 싶다. 범굴에 들어가서 기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진짜 산에 앉아서 기도도 한번 해보고 싶다. 산신기도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산신기도를 먼저 시작했어요. 6년 전에. 한 7년, 6년 되는 것 같아요. 산항사 기도한 지가. 그래가지고 기도부터 계속 한 1년 넘게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선생님께 한번 점사를 보러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선생님께 이제 갔었거든요. 참 처음에는 제 딸을 안 데리고 가고 저 혼자만 갔었거든요. 그래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첫 점사가 공에 공줄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108년주 목에 걸어라 했다. 어릴 때 전상선녀 와 있고 너는 신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지시더니 시할아버지가 실리셔가지고 막 그렇게 막 답답하고 막 애달프고 막 이러시니까 그렇게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참 그 눈을 못 쳐다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셨는데도 제가 못 보시는 걸 보시는가 보대요. 그게 신기하게 흰자밖에 안 보이시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손부야 나를 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용기 내서 이제 봤거든요. 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너무 엉망이 됐다 이거죠. 목신을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 집에서는 뭐 집터마다 다 그런 게 있듯이 좀 눌러서 살 수도 있는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못 살고 진짜 땡빛을 내서라도 이 집에서 나와야 된다. 애한테 정통으로 목신이 쳤다. 정중간으로. 그래 그 말씀을 듣고도 이사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잠을 너무 안 잤기 때문에 돈도 돈이었지만 집을 팔아야 또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입장이었고 애가 만약에 저녁에 12시에 잠든다. 그러면 2, 3시 되면 또 깨는 거예요. 그래가 새벽 5시 반, 뭐 6시까지. 그래 살짝 쪽잠 자는 게 한 6시 반까지, 7시 전까지 이렇게 자는데 그거를 날마다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잠을 안 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책을 들고 뭘 떨어뜨리다든지 지도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 이제 소리를 낸다든지 막 나중에는 지가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방법도 모르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정말 뭐가 다 막힌 것 같이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얘를 데리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이 생각. 밤만 되면 이제 얘를 데리고 이 밤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 생각. 그냥 그런 생각들밖에 없었거든요. 산항사 가기 전에는 굿을 한 몇 번을 했었죠. 애 때문에 몇 번을 했는데 하고 나면 애가 막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아니구나 싶다가도 또 이제 답답해가지고 또 여기도 보러 가고 뭐 저기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굿을 막 무작위로 많이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또 제가 또 아닌 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 쪽으로 계속 하면서 한 번씩 이제 굿을 한 번씩 뭐 이렇게 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일하시러 오시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저보고 이제 엄마가 제자라 하시더라고요. 천신제자다 하시면서 이제 아픈 애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자꾸 제자다 제자라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냥 알고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저는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워낙 자식 때문에 제가 기도를 시작했고 닦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자식 앞에서는 자꾸 누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자식을 두고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그랬고 보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신이라고 하시지만 이 자식을 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자꾸 신명이 꺾이는 거죠. 자식 때문에. 저는 인간의 마음으로 자꾸 자식 먼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처음으로 전사를 봤을 때도 이제 돌아서 와서도 아무 선택도 못하고 그냥 계속 사랑사 기도만 갔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다니면서 이제 진옥 보살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진옥 보살님이 제가 기도하러 한 번씩 가면은 그때 처음 진옥이 보살님이 오셨을 때인데 중국에서 오셨을 때인데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한국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막 3차원적인 말이 막 이렇게 돌면서 막 이제 위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제 보살님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또 제가 한 일주일 뒤에 가고 또 한 달 뒤에 가고 막 이러면서 자꾸 이제 정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이제 나아지시는 모습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머리에 뭐가 불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저분도 저렇게 났는데 이제 딸내미를 데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이제 이제 그때 든 거예요. 그 전부터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딸내미 키우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함부로 그 행위들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애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된 동기가 이제 진옥 보사님이 좋아지신 거를 보고 이제 선생님께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 제가 얘를 데리고 여기 와서 같이 한번 닦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이제 가게 됐거든요. 2019년도 3월 말쯤에. 아이고 동자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라. 이거 뿌리서 얼마 좋아. 그렇지. 동자야 돌아. 예. 아이고 동자 좋다. 아이고 좋아. 그래 갔는데 선생님이 그냥 우시죠 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이쁘다고 그 말씀하시고 선생님도 애를 보니까 진짜 말 한마디 못하죠.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죠. 그냥 신체만 멀쩡해가지고 왔다리 하죠. 이러니까 선생님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산항사에 머물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고는 싶지만 애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신체만 그냥 20살 뭐 10몇 살 이렇지 그냥 아무것도 그냥 돌 지난 정도밖에 이게 모든 인지나 이런 게 안 됐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러면은 얘를 데리고 출퇴근 100일을 한번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그거야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그 100일 기도를 하는데 한 2년 반이 걸렸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하셨으면은 진짜 한 뭐 출근하시고 주말에 하시고 뭐 이랬다 하더라도 1년 안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100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애 컨디션도 봐야 되고 또 그날 뭐 일정이라든지 다른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쭉 달아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가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했던 게 한 2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2년 넘게 걸리면서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애 배고픈 거, 뭐, 애 컨디션, 기분, 이런 거를 애가 워낙 순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게 습관처럼 딸내미만 제 눈앞에 딱 있으면 얘한테 포커스가 다 맞춰져가지고, 얘가 목이 마른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가, 뭐 어떤가 저떤가, 계속 이제 그 생각만 이제 얘한테 꽂혀가지고 케어를 했었기 때문에, 차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도 소변 시간 맞춰가지고 체크 다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애가 가만히 앉아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제가 산항 대신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고 근데 희한하게 또 딸내미가 산항사에 딱 내리면은 꼭 위에 딱 내리면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부처님전이었어요. 거기를 그냥 막 가가지고 신발 신고 막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안 가요. 그냥 거기만 가요. 그냥 차에서 내리면은 거기만 그냥 진짜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 나중에는 이래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일하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돗자리를 펴기 시작했어요. 부처님 전에 노란 돗자리를 큰 거를 펴가지고 딸내미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눕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 뭐 지는 이제 누워가지고 책을 이렇게 그냥 펼쳐가지고 누워가지고 있고 저는 옆에서 이제 산항대신을 외치고 그렇게 저렇게 이제 한 게 이제 100일 기도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친정엄마도 돌아가시고 근데 100일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험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려움이. 그래 어려움이 또 가다가 또 뭐 차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애들 막 이렇게 픽업해 주다가 아파트에서 뭐 차도 끌고 막 딸내미 실컷 밥 먹여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부처님 전에 갑자기 올라가더니만 그 앞에서 구토를 해버리고 부처님 전에 앉아가지고 또 소변 실수도 해버리고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런 힘듦과 그런 과정들이 없었으면은 그냥 쉽게 되었으면은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쉽게만 생각되고 기억이 안 남을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고 또 이랬기 때문에 정말 마칠 때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